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자바 언어 개발 기초 역량 강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자바의 변수, 기초 이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다루는 변수들의 타입은 자바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잘 알아두시면, 지금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질문하셔서 잘 알아두시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전반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은 문자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형은 보통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CHAR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 CHAR의 풀네임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이 캐릭터라는 문자형은 하나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저장 공간이고요. 이 자바에서는 이 문자의 기준을, 자, 여러분 바이트라는 단위를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 휴대폰 사거나 할 때도 보면 256기가 바이트, 512기가 바이트라고 하는 바이트라는 단위를 쓰죠. 이 데이터의 크기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바이트라는 단위를 쓰고요. 바이트보다 더 밑에는 이 비트라는 단위가 있는데, 문자형을 2바이트로 표시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고, 문자형을 1바이트로 표시하는 코드를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바는 2바이트를 사용하고요. 이 2바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자바는 캐릭터형 변수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문자 하나를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문자가 이 유니코드라는 것으로 표시되는데요. 이 유니코드는 뭐 알파벳, 한글, 뭐 한자, 뭐 아랍어, 인도어, 뭐 이런 일본어 모두를 다 가지고 있는 코드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실제 책에서 쓰는 것처럼 글자 하나하나를 이 캐릭터에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유니코드라는 코드라고 하는 이 코드표는 사실 우리가 뭐 프로그래밍 하면서 직접적으로 쓸 일은 없긴 한데요. 간단하게 유니코드의 코드표를 살펴보면, 유니코드표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한자들도 막 표시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한자나 한글이나 모두를 다 표준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 게 유니코드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바에서 캐릭터하고 변수의 이름, char 한 다음에 변수의 이름 써주고, 대입 연산자, 이 는은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를 써주고, 우리 말 표시를 할 때 쌍따옴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 쌍따옴표가 아닌 홑따옴표, 따옴표 하나 있는 거, Shift 누르지 않은 홑따옴표 하나 쓰고, 알파벳이나 한글 같은 문자를 하나 쓰고, 다시 이 홑따옴표 닫아주고 세미콜론 찍으면 이 문자형 변수 하나를 만드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 그리고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유니코드의 코드 값을 넣어 주셔도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요즘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 방법이고요. 다음은 이제 리터럴이라는 형태인데, 자바의 중간 이제 7버전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2.7 버전이니까 사용 가능하죠. 이 리터럴이라는 값은 이 x는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여기 가 혹은 a라고 이렇게 써줬잖아요. 이 변수에 저장하는 값들을 이 실제 존재하는 일반적인 다른 형태로는 상수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명시시켜서 뭐 1, 여기 보는 것처럼 10진수로 14, 16, 17 이런
십진수 기반의 수도 리터럴로 표시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팔진수로 숫자 앞에 0을 붙이면 0, 1, 2라고 하면 이 0, 1, 2는 팔진수를 의미하고요. 16진수로 표시하고 싶으시면 0x 한 다음에 뒤에 16진수를 써주면 16진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뭐 최근에는 이런 뭐 16진수, 8진수 이런 코딩하는데 잘 안 쓰이니까 그게 저런 표현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쓰이는 분야는 여러분 이 계산기는 혹시 좀 많이 써보셨나요? 계산기? 윈도우 자체에 있는 계산기죠. 그죠? 윈도우 자체에 있는 계산기에 보시면은 보통은 다 이 표준을 쓰실 겁니다. 뭐 더하기, 나누기 이런 거 하려고 보통 일반 표준으로 쓰시는데 이 프로그래머로 바꿔서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배운 데시멀, 헥사디컬, 그 다음에 옥탈 이렇게 10진수, 16진수, 8진수 이런 편 그리고 바이너리, 2진수 그래서 10진수로 예를 들어 10은 보시면 16진수로는 A, 8진수로는 12, 바이너리 2진수로는 1010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에서는 최근에는 많이 안 쓰이고요. 과거에 C 언어 기반의 메모리 주소를 막 건드리는 그런 데 많이 썼으니까 저런 게 있구나. 왜냐면 컴퓨터는 10진수라는 진수 체계뿐만 아니라 8진수, 16진수 진수 체계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리형이라는 타입인데요. 이 참과 거짓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이고요. 이 키워드로는 불리안이라고 합니다. 불리안 타입에는 이 변수에는 true나 false만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예제로 이거 보는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치하고 세팅했던 이클립스를 한번 켜보실까요? 그래서 처음 이클립스를 키시면 이 화면이 뜰 겁니다. 그죠? 이클립스 IDE 런처라고 뜨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만드는 이 파일들을 어느 워크스페이스에 저장할 것이냐인데 우리가 지금 크게 워크스페이스를 막 활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 값으로 기본 값으로 실행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실행하시면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뒀던 자바 프로젝트가 바로 열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늘 다른 이제 위치에서 실행을 하셔서 안 열리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지난 시간 강의를 참고하셔서 여기까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클립스를 띄우시면 프로젝트 만드는 것부터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new 자바 프로젝트 보통은 여기에 오늘 날짜 이렇게 하시고 확인해 줄 것은 여기 17버전 그죠? 우리 자바 7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reate 모듈 요거는 해제해서 만들어 주시고 finish.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이제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열리는데요. 만약에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이제 안 보인다 라고 하시면 상단에 윈도우, 쇼 뷰, 그 다음에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사라진 윈도우들을 다시 보여지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src 안에 new 클래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의 이름을 영어로 클래스 테스트 영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모듈 이런 식으로 보통 그냥 테스트 아직까지 우리가 클래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메인을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자동 완성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자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그다음 방금 배운 캐릭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char 캐릭터 ch1은 가 문장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빨간색 줄은 안 생겼죠. 빨간색 줄은 안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전구 모양이 뜨고 있고요. 눌러 보시면은 이, 이 노란색으로 뜬 의미가 The value of local variable ch라는 local variable, 베리어블이 변수입니다. ch라는 지역 변수가 is not used, 사용되지 않았다. 만들긴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ch를 만들고 여기다 뭐 다른 값도 넣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활용이 없다. 얘는 만들 필요가 없다. 라고 띄워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 만들 때는 이 노란 전구는 거의 무시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X 뜨는 것들은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미콜론을 문장의 끝, 세미콜론을 안 찍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여기 제공된 PDF 있는 대로 가라고 쳤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ch라는 변수에다가 가라는 값을 저장한 거고요. 우리 헬로 월드 했던 것처럼 이를 이렇게 한번 찍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 이클립스가 자동 완성 기능을 아주 잘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걸 치실 때 그냥 흐름만 외우시면 돼요.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한 다음에 그냥 여기 추천이 뜨는 대로 엔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제가 시스템도 사실 S가 대문자인데 이런 것들도 얘가 알아서 고쳐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print ln 요 갈로 안에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 값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바가 이 시스템 아웃이 어디냐면 콘솔이 시스템 아웃입니다. 그래서 콘솔에다가 프린트해라 한 라인을 뭘로 채워서 한 라인을 ch로 채워서 출력을 해라 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run 눌러주시면 이렇게 콘솔에 보시면 가가 나옵니다. 를 조금 더 키워드릴까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일단 여기까지 무조건 되고 그 다음부터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이클립스에 실행해 보면서 할 거니까요. 네,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없으신 거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가라는 한글도 넣을 수 있고요. 책에처럼 이렇게 알파벳도 넣어볼 수 있고요. 그렇게 넣은 것을 똑같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ch3으로 세팅하고 플레이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했을 때는 가가 나오고 두 번째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ch3이라고 했을 때는 a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든 변수 ch1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가라는 것을 넣었고요. ch3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a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문자형 변수를 만들었고 문자형 변수를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논리형을 해보겠습니다. 논리한 플래그는 DRUE PDF 있는 대로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플래그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타이핑하기 좀 힘드시면은 정지해놓고 타이핑 하시고 계속 들으셔도 되고요.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좀 빠르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런 거 칠 때는 더 다 치지 않고 이렇게 그냥 R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이렇게 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에 아주 익숙해지고 나면 이렇게 훨씬 빠르게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런을 눌러주면 true. 이 불리안이라는 이 논리형 데이터 타입에다가 이 플래그란 이름, 이 변수의 이름은 플래그, 불리안 데이터에다가 이 true 값을, 참의 값을 넣어줄 수 있고요. 참의 반대는 거짓이죠, 그죠? false입니다. 그래서 false를 넣고 상단에 있는 run을 눌러주시면 출력에 fals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true false는 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냐? 이 실제 true false를 이렇게 상수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이 true false를 사용하는 용도는 이런 겁니다. 1은 2보다 작다. 1은 2보다 작다. 참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true가 나옵니다. 출력해보면 플래그에 반대로 1이 2보다 크다라고 해서 플래그에 넣은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자, 이게 한 번씩 뜰 건데요. 이게 한 번씩 뜰 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save and launch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파일을 수정을 했잖아요. 이전 실행 코드에서 수정을 했을 때 바로 실행을 하면 수정이 안 된 상태로 되니까 저장하고 나서 런치 실행하겠냐. 그래서 OK 눌러주면 저장하고 실행해 줍니다. 자, 이렇게 1이 2보다 크다라고 거짓을 말하니까 이 플래그에는 펄스, 거짓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거짓을 활용하기 위해서 논리형 변수, 불리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사실 이 비트 시스템에 있어서 이 true, false, 논리형을 근간해서 사실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컴퓨터의 이 전원 버튼, 이 전원 버튼도 사실 true, false, 1, 0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전원 버튼 보면 동그라미가 있고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거 동그라미 막대기가 아니라 0이랑 1입니다. 그래서 0은 false, 거짓, 1은 true, 진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멀티탭 기준으로 보면 0은 전기가 꺼진 상태, 1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true, false. 그 다음에 우리 전원 버튼에 보면 전원 버튼도 이렇게 생겼죠. 동그라미랑 막대기, 0이랑 1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랑 막대기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크로스 되어 있는, 그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이런 제품들은 대기 전력이 있는 제품, 전원 코드를 꼽으면 전기가 0과 1이 모호하게 구분되어 있는,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가, 그리고 0과 이렇게 딱 깔끔하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모양의 전원 버튼들은 전원 대기 전력이 없는, 내가 켜지 않으면 이 기기는 전기를 쓰지 않는 제품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형과 논리형을 살펴봤습니다. 이 문자형과 논리형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바를 배우면서 한번 다시 혹은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상수. 상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변수를 상수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한 리터럴처럼 우리가 뒤에 이 변수에다 저장해 주는 이 값도 상수 값이라고 합니다. 이 pi는 이 상수형 변수를 말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완전 우리가 자바에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1년 동안 진행하는 거리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그죠? 1광년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빛이 1년 동안 쭉 뻗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이 빛이 1광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는 우선 일단 빛의 속도부터 구해야 되겠죠?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더블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이 더블은 뭐냐면, 음, int라는 데이터 타입은 정수를 저장하는 공간이고요. 더블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실수를 저장하는 공간이고요. 이 실수라는 거는 여러분 옛날에 배웠던 허수 기억나시네요? 허수.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가.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대부분의 수입니다. 양의 수, 음의 수 모두. 그래서 정수, 소수를 다 포함해서 실수라고 하고요. 라이트 스피드를 325라고 표시합니다. 이 325는 3의 10의 자리로 5승만큼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30, 30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게 뭐 사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30, 써도 되는데 이 더블의 표현 방식은 이 0이 5개니까 2, 5라고 씁니다. 왜냐면 이렇게 쓰면 우리가 3, 0에 예를 들어 뭐 이런 숫자들도 그냥 3, 2, 15 이렇게 표시하면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용도를 사용하는 게 이 더블이라는 수 체계이고요. 그래서 큰 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수 체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스템 실제로 더블로 디스턴스라고 해서 라이트 스피드의 빛이 1년 동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빛이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초당 빛은. 그래서 365일에 24시간에, 그죠? 24시간에 60분에 60초만큼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야 빛이 1년 동안 얼마만큼의 킬로미터를 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스템 컨트롤 스페이스 ln 디스턴스 출력하면 9.4608 E12 곱하기 10의 12승만큼. 그죠? 그러면은 9만 하면 0을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킬로미터만큼 간다는 겁니다. 뒤에 소수 있었죠? 4, 6,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의 원래 이 용도는 이와 같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사일을 쏘거나 인공위성을 쏘거나 할 때 이런 지구의 궤도, 그다음에 위도, 경도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그러니까 복잡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였는데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계산식을 좀 명료하게 그냥 우리가 이걸 계산기로 하면 계산기로도 할 수 있죠 이거 그죠? 30, 00, 00 곱하기 365 곱하기 24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훨씬 더 예,
의미를 알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펼친 주석을 표시해서 365일, 24시간, 60분, 60초 이렇게 표시하면 훨씬 더 이 계산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컴퓨터한테 내가 말하는 용도도 있지만 내가 이 코드를 어떻게 짰는지 나 말고 다른 프로그래머가 잘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게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뭐 개발을 나중에 실제 개발 업무를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제 개발 업무를 실제로 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여러분의 코드는 여러분만 보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이 코드를 공유하고 어, 내가 다른 사람의 코드를 막 봐줘야 될 일도 생기고요. 왜냐하면 지금 꼭 개발자만이 코드를 보는 게 아니라 뭐 최근에는 일반적인 웹 디자이너나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들도 코드를 어느 정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그런 외부의 다른 엔지니어들한테 코드를 보여줄 일도 있고 반대로 엔지니어가 개발자들한테 요청을 하거나 엔지니어가 개발 코드를 짜서 개발자한테 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봐도 인식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래밍 코드가 뭔지 잘 짜는 것도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활용해서 원의 면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원의 면적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아니면 과학적인 우리가 다양한 반복적인 연산을 사용해야 되는 공식들을 코드로 만들어 두고 그때그때 들어오는 변수들, 그 변수들만 바꿔서 이 계산을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이고요. 군대 다녀오신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포병이나 이런 거 하시면은 아실 거예요. 뭐, 현재 방위관 기준으로 뭐 몇 도에 몇 미터 하면은, 지금은 그런 우리 자주포 같은 그런 기계화된 폰은 그 입력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실제 땅에 막 삽으로 땅을 파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대포 같은 경우들은 직접 막 손으로 이렇게 연산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동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 숫자, 그리고 논리형까지 봤고요. 다음 형태는 문자열,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이 스트링은 문자들의 모임, 문자가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의미를 가지는 변수가 된 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쌍따옴표, 우리 뭐 표현할 때 쌍따옴표 쓰잖아요, 그죠? 영어로도 쌍따옴표 강요할 때 쓰잖아요. 그런 이 쌍따옴표를 표시하고 그 안에는 문자를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좀 더 편하죠. 스트링 S1은 S가 대문자고요. 그다음에 프린트 n에다가 S1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헬로가 화면에 나옵니다. 아까 캐릭터랑 불리안이랑 더블 얘들은 색깔이 그죠? 보라색의 첫 글자가 소문자였습니다. 네, 스트링은 첫 글자가 대문자이고 보라색도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는 기초 자료형이 아닌 클래스 기반의 자료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들은 무조건 다 이렇게 첫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스트링도 클래스고요. 시스템도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만들고 문자 열들끼리 문자열 두 개를 만들어서
월드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만들어서 S1 더하기 S2로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문자열끼리 더하기 연산 뭐 더하기 우리 사칙 연산에 더하기 있잖아요. 연산술 연산 3 더하기 2는 5다. 그 수끼리의 더하기는 실제로 이제 덧셈이라는 연산이 산술 덧셈이 수행되지만 문자 열끼리 더하기를 하시면은 이 더하기는 문자열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트링이랑 우리가 앞에 배운 더블 있었잖아요. 더블이나 인트 더블 D1은 3.14다 라고 하고 중간에 D1을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D1을 중간에 더하게 되면 앞에 있던 헬로 S1이 나오고 D1 3.14가 나오고 S2 월드가 같이 하나의 문자 열이 되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활용을 하면 원주율 이렇게 하고 D1 이렇게 하면 이만큼은 문자열 그대로 들어가고 그 뒤에다가 내가 현재 값을 확인하고 싶은 변수 뭐 더블이든지 스트링이든지 여기 붙여서 스트링이랑 더하기해서 문자열 뒤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결과를 확인할 때는 이 시스템 아웃 프린트 엔드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형 변화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스템 아웃을 해봤고요. 콘솔로 우리가 원하는 변수나 어떤 문자열, 출력을 해봤고요. 반대로 콘솔로부터 입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솔로부터 입력받는 건 뭐냐면 시스템 in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어떤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a는 10, 실성은 a 더하기 b 해서 a 더하기 b는 sum. 지난 시간 이런 예제 해봤었죠, 그죠? 이렇게 sum이라는 변수에다가는 10 더하기 20을 저장해서 화면에 출력을 한 겁니다, 그죠? a 더하기 b 요게 이만큼이 되었고요. 더하기 sum이라고 해서 계산이 됐는데 이 프로그램은 항상 동일하게 10 더하기 20의 결과만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뭐 자주포 같은 뭐 탱크 같은 데에서 이렇게 위치를 딱 지정하면 탱크가 이렇게 자동으로 회전해서 쏘는 포의 각도도 자동으로 조절하고 그 포탄에 들어가는 화약의 양도 조절하고 뭐 이런 걸 하려면 내가 그러면 그때마다 이걸 뭐 50으로 바꿔주고 40으로 바꿔주고 다시 또 런해야 되냐 그쵸? 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콘솔로부터 여기에서 어떤 값을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값을 입력하냐면 여기에서 스캐너라는 건 뭡니까? 스캐너 우리 프린터 스캐너 요새 스캐너를 별도로 쓰진 않는데요. 이 스캐너 인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스캐너를 썼는데 빨간 줄이 뜹니다. 빨간 줄이 빨간 줄이 뜨는데 이걸 눌러보시면은 인풋도 자동으로 안 뜨네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데 안 뜨네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 다 누르는 겁니다. 세 개 버튼 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이 클래스들 중에 임포트 되지 않은 클래스들을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스캐너라는 애를 제가 사용하고 싶어서 이거 썼고요. 아니면 이제 교재
이런데 계속 같이 나오게 될 거니까 import java.util.scanner s 이용해서 빠르게 작성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스캐너라는 걸 만드는 구문이고요. 이거는 뭐 거의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문장을 이해를 하고자 하면 시스템 아웃을 통해서 우리가 콘솔에다가 값을 출력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 인을 활용하면 콘솔로부터 필요한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이 가져올 때 필요로 하는 게 스캐너라는 기능이고요. 이 sc에다가 next라고 하면 이 next 값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b에다 값을 입력받고 싶다 하면 b 얘는 int잖아요, 그죠? next까지 한 다음에 int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입력받고 싶은 값이 캐릭터다라고 하면 next의 캐릭터는 저걸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넥스트 스트링으로 받고 그냥 요유 비엘이다 b는 넥스트 더블로 해서 이렇게 입력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는 일단 요 b만 입력 받아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이렇게 되면 여기 가만히 있습니다. 아까처럼 a 더하기 b가 계산되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멈춰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프로그램이 여기 실행하고 이렇게 실행하면서 한 줄씩 실행하다가 이 next int를 만나서 여기서 멈춰 있는 겁니다. 여기 멈춰 있다가 제가 여기다가 50이라고 엔터 쳐주면 a 더하기 b는 90이 되는 겁니다. a는 내가 코드에 써준 40이고 b는 방금 next int로부터 입력받은 50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b가 50이 된 상태로 나머지 줄들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는 무조건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탑 다운 형태로 순서에 맞추어서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 작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먼저 쓰는지, 무엇을 뒤에 쓰는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10번 라인 여기에서 int sum은 a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이 시점의 a와 b의 값이 sum에 저장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가 조금 제가 많이 바꿨으니까 이거 한번 타이핑하면서 한번 따라 해 보실까요? 네, 이 코드를 치실 때는 이런 거 있으면은 전부 다 한 번에 치지 마시고 next 이런 거를 next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가면서 int 떴네 엔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오타를 이클립스가 한번 검증을 해주니까요 조금 더 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 요거 치고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키 눌러서 자동으로 임포트가 만들어지게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임포트를 직접 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뒤에 배우는
뭐 크게 많지는 않을 건데요. 몇 개 클래스들은 우리가 이렇게 임포트해서 자바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패키지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import라는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port는 자바가 만들어 놓은 이 패키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쓸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보통은 그냥 Ctrl Shift O 키를 눌러서 많이 사용하는데 일부 클래스들이 이 패키지에 또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조금 인포트에 대해서 좀 배우긴 해야 되는데 뭐 저희는 거기까지 깊게 공부하진 않을 거라서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클래스들은 Ctrl Shift 알파벳 O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가져와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임포트를 하는 이유는 자바가 만들어둔 클래스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가져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바가 미리 만들어둔 클래스들을.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만든 변수를 출력해 봤고요. 변수에 입력받아서 변수의 값을 넣어서 출력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를 입력받고 출력은 해봤는데 이제 변수를 가공해야 되잖아요. 우리 내부에서. 아까 뭐 간단하게 곱하기, 뭐 더하기는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에도 더하기, 빼기 말고 곱하기, 나누기, 뭐 루트, 제곱, 뭐 사인, 코사인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 순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언어의 연산자들입니다. 뭐 높음, 낮음은 이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를 말하는데요. 우리 곱하기, 더하기의 연산자 우선순위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자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10 더하기 20 곱하기 2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의 우선순위랑 동일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하기보다 곱하기가 높으니까 더하기 이전에 곱하기가 먼저 수행되고 더하기가 나중에 수행돼서 이렇게 5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처럼 어, 자바 언어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들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우선순위를 막 외워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필요할 때마다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고 학교 시험 치는 거라면 뭐 저걸 외우셔야겠지만 우리가 시험 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코드를 쓰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죠? 우선순위를 갈로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죠? 갈로로 이렇게 갈로를 표시하거나 이렇게 갈로를 표시를 해서 크게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뭐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첫 번째는 10 더하기 20이 먼저 돼서 60, 두 번째는 20 곱하기 2가 수행돼서 50이 연산의 결과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보시도록 하고요. 연산자의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많이 사용하게 될 기능들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단항 포스트 픽스가 있고요. 단항 프리픽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항이 하나밖에 없다. 단항이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int a는 10입니다. 네, out int ln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뭐 플러스 플러스 a라는 문장을 만든 거죠. 플러스 플러스 a. a는 10이라고 했는데 int 정수형 저장 공간에 a를 10을 저장했다. 근데 플러스 플러스 a다. 그 다음에 a를 출력해 보시면은 11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이건 뭐냐면 플러스 플러스는 앞에 붙여도 마찬가지고 뒤에 붙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값을 1 증가시키는 겁니다. 1 증가. 1 증가시키는 의미는 우리가 숫자를 카운트 할 때 뭐 1씩 세잖아요. 우리가 10개, 1부터 10까지 카운트 한다 하면 1, 2, 3, 4 해서 10까지 카운트 하는 것처럼 보통 카운트 하는 데 사용되는 연산자이고요. 이거를 뭐 풀어서 쓸 수도 있는데 많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C 언어를 뭐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C++라는 언어가 있고요. C 샵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이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에서 온 겁니다. C 언어에다가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게 C++입니다. C++에 어, 음, 네임스페이스 기반의 단넷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게 C++에 또 플러스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모양 같죠? 이게 샵 모양이죠. 그래서 C, C++, C 샵 이렇게 단계별로 C 언어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개념들을 대입을 하면서 언어가 구축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연산자 첫 번째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뭘까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1 감소시키는 거고요. 곱하기 나누기 이건 다 아실 거고 더하기 빼기도 다 아실 거고 그다음 이 관계 연산자까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연산자는 제가 방금 살짝 했었습니다. 그죠? 불리한 할 때 불리한 A는 10이 5보다 크다. 그러면 불리한 논리적으로 봤을 때 true 참이죠. 그죠? 작다. 거짓이죠. 크다, 작다 있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있잖아요. 작거나 같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부등호 뒤에 등호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5는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같으니까 참이 되죠.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관계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단항 연산자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산술 곱하기 그리고 관계 연산자 뭐는 뭐보다 크다 뭐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개념은 알아두시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나 컴퓨팅 사고를 하는 데에서 도움이 되는 아주 기초적인 연산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연산자까지 더 복잡한 연산자들도 많은데요. 우리가 자바의 개념을 배우는 데는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산자를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내용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PDF 보면서 뭐 다른 연산자들도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연산자들, 재미있는 연산자들이 있는데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수의 개념에 사용할 수 있는 뭐 여러 연산자가 있는데 기본적인 그 연산자까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